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집값 지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그동안의 상반기 분위기와 상당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9월 첫째 주 집값 지표를 내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충격을 주는 지표를 내놨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수도권 2포인트로 보자면 그동안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궤적에서 지난주 극적으로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됐죠.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 역시 이런 지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스캔을 해보면 그냥 한눈에 막대기가 훅 하고 내려간 걸 볼 수 있잖아요. 키가 작아졌어. 무슨 지금까지 집값이 콩나물 시루에서 쑥쑥 자라던 콩나물 같은 모습이었는데 키높이 구두를 벗었는지 단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9월 4일 조사 기준으로 매매 가격은 전주 0.13%보다 0.11% 확실히 빠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건 지난주 0.13% 기준에 이어서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도 명확하게 집값이 하락 추세로 본격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단적으로 이거 매도자 우위가 아니야. 고지를 선점하고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도적으로 쥐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것 결정 추이가 바로 매수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상승세가 꺾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일단 도미노로 보자면 비교적 후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의 오름세를 늦게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짝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죠. 135억 년 전 별빛을 허블로 지금에서야 관찰이 가능하잖아. 부동산도 지역별, 권역별 시간차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게 살짝 오르는 추세를 지금에서야 기껏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도 같은 궤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원에서도 나오는 데이터가 분명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는 근거에는 바로 거래량. 최근 들어 주춤거릴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는 상승폭 감소 추세는 하반기 집값이 상당 부분 급격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선행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어제 거래, 그러니까 9월 7일 기준이죠. 6월, 7월, 8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아마 9월이 가장 처참한 거래량을 앙상하게 그 뼈만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8일 거래,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올라온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8월 거래량이 조금 합산이 됐어요. 근데 증가폭이 그리 밟지를 못해. 그냥저냥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아 보이죠.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샘플로 송파구, 여기 자칫하면 지옥문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상승폭이 0.24%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실거래가를 뜯어보면 송파 두산 위브 30평대 고점 14억 대비 10억에 거래가 됐고요. 거의 4억 정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상당히 부동산원 지표대로 상승폭이 완전히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송파 가락쌍용 최근에 13억에 거래가 됐는데 2차 거래,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붙었는데 하락세를 전혀 만회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떡락했던 가격대 꼬리에 붙어있는 거래가를 볼 수 있죠. 이건 그냥 그대로 하락세 굳히기에 들어간 거고요. 12억대로 떨어지는 건 거의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 상하 2차 아파트 고점 14억 대비 여기는 낙폭이 굉장히 크죠. 물론 5층이기는 하지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왔네요. 30평대 고점 14억 대비 8억 5천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상당한 쇼크죠. 송파에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가락 금호 20평대 고점 14억 대비 11억에 거래가 됐고요. 소형 평수도 그리 단단한 거래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가 대비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죠.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좌불안석,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자 9월 8일에 나온 매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늘었죠.
7만 3천 건 육박하고 있고요. 9월 중순으로 가면서 매물은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매물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들어서 1주택자가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가 이렇게 많다면 강남권 매물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상급지에서 빨리 팔고 나오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는 일부분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반기 집값 하락세를 직감한 집주인들,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너무 빨리 알죠. 지금 분위기에서 제값 받고 나오려는 치고 빠지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매물은 느는데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이걸 줄다리기라고 하는데 누구랑 줄다리기를 해? 매수세는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일단 가격이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완만하게 하락하기보단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밍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수요가 바로 매수세죠. 그냥 그렇게 매도자와 함께 밀고 당기게 했던 줄을 놔버린 거야. 그러니 힘을 잔뜩 주고 있던 매도자는 그냥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단단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줄을 당겼는데 상대가 그냥 기브업, 포기해버리고 줄을 놨어. 매수세가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호객 행위를 해도 눈길을 하나 주지 않을걸? 그러니 이렇게 거래량은 치명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매도자 우위라는 유리한 고지는 이미 매수자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고, 그러니 빨리 빠져나와야죠. 서울 집값의 풍향과 헬리오시티,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매물만 봐봐. 그냥 지금의 분위기 딱 설명이 되잖아요.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104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물론 저층이지만 17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집값 반등이라는 소리가 빡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집값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듣기만 해도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당장 체감도가 가장 높은 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불씨를 싸지르려 하겠습니까? 물론 영끌은 가능하겠지만 조심조심 가는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은 멀어 보이는 얘기니까 뒤로 물리고, 일단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금리 압박은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이게 증가폭이 50%나 늘었어요. 수요가 증폭을 해서 4조 원까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무슨 메뚜기 떼들이야?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을 싹 쓸어갔습니다. 이러니 금리를 높일 수밖에. 두 차례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를 올리면서 압박을 해가고 있죠. 그리고 50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십시오. 같은 8월인데도 조 단위로 대출이 늘었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죠. 그러니 시중은행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 알고 50년을 40년으로 축소, 난리가 났습니다. 출시한 지 2달 만에 급하게 정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등 서둘러 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장사 다 했다는 거지. 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셔터 내리는 겁니다. 이것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압박이 되죠. 그리고 인터넷 은행 보세요. 지금 그렇게 착하던 인터넷 뱅크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K뱅크 모두 금리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죠. 이유는 인터넷뱅크 주담대 급증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당연히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수요를 다시 인터넷은행에서 기존 은행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갗에 와닿는 금리 압박은 아주 가까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누가 이런 시국에 돈을 빌려서 집을, 그것도 아주 배짱 있게 사려하겠습니까? 이렇게 개별 단위의 대출도 서서히 입지가 좁아지는 판에 한국은행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 이걸 큰 틀에서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뜩이나 물가 안정이 지상 목표인 곳인데 최근 국제 유가 뛰는 거 보세요. 거의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눈가에 다크서클 만들기 충분하지. 결국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뛰기 때문에 물가를 때려잡으려면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야 하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는 오르는 반면에 한국은 5연속 금리 동결 수순이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당연히 부동산에는 직격탄, 주식시장도 흔들릴걸. 그러니 집값이 들썩거릴 이유, 개미 눈꽃만큼도 없다는 얘기죠. 자칫하면 지옥문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에게 활짝 열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처 공식적인 집값 데이터를 내놓는 곳이 이렇게 심각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도 현재 실거래 시장에서의 체감도가 얼마나 공포에 가까운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 연속의 강타, 이거 하반기 집값이 어느 줄에 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데이터라 볼 수 있죠. 자칫 지옥문이 열릴 수 있는 아비규환이 오지 않도록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